자, 이번에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 요거와 또 주소 이 개념을 알아야 이 포인터를 알게 되겠죠. 6강이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배열과 포인터 우리가 직전에 지금 이 배열하고 이 문자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살짝 배웠는데 C 언어 자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도 돼요. 네. 요 부분을 이해를 해야 이 뒤에 가서 응용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은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이거 되게 편해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말 그대로 연산자예요. 그 연산자라는 게 지가 알아서 계산이 돼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처리가 되는 건데 단순합니다. 그냥 코딩 한번 볼까요? 요거는 제가 주소를 이해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자, int 사이즈를 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num이라는 변수란 게 선언했어요. 자, 요거 자 printf에서 num의 크기는 땡땡 %d라고 해서 이 녀석을 n에서 찍어 볼게요. 어떻게 찍을까요? 바로 size of 연산자 요 안에다가 이렇게 변수명을 그대로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바로 사이즈가 그가 인트형의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 그 사이즈를 이 정수로 반환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하는 거는 사실 함수라고 불릴 수 있어요. 사이즈 오브 함수라고 해도 되는데 연산자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좀 웃겨요. 책마다 다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제 사이즈 오브 연산자라고 되어 있어요. 뭐 계산이 돼서 이렇게 되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인트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인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여기서 플롯해서 fnum 이렇게 하나 잡고요. 더블에서 nnum에서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들을 복사해서 사이즈만 짠짠 이렇게 잰다고 쳤을 때 뿅, 뿅 그래서 하나는 더블, dnum 플롯, fnum에서 찍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사이즈가 측정이 돼서 계산해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반환이 돼서 그 크기만 그냥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응용해 볼까요? 좀 전에 배운 배열. 자, 내가 이거를 사이즈를 내가 100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인트는 4바이트잖아요. 사이즈가 4바이트 곱하기 100개면 어떻게 돼요? 400바이트. 그러니까 즉 400리터, 이제 400이라는 사이즈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넘 100의 사이즈, 100 크기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소를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요? 사이즈 오브 넘? 과연 두둥. 이거 여기 이름이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 요거를 넘2라고 할게요. 넘2. 자, 실행 짠 하면은 짠 계산이 정확하게 돼서 찍히네요. 그죠? 즉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맞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연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거를 왜 외워야 될까요? 되게 웃긴 게 C 언어에서는 저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또 응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메모리 할당을 받고 뭐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갑자기 갑툭튀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건데 단순하게 저 녀석은 변수의 크기 혹은 변수 데이터 타입의 어떤 사이즈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나중에 응용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수로 뿌려준다.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넘 100이면은 이렇게 변수명을 직접 넣어도 사이즈를 재주고요. 이렇게 이런 데이터 타입을 그냥 막바로 넣어도 인트 크기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주소란 게 뭘까요? 주소. 자, 이제 우리가 스캔F에서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저 AND 표시에 대한 주소라는 게 이제 들어옵니다. 주소. 자, 주소가 뭘까요? 네. 여기서 요거를 이제 다 닫아버리고 여기 나옵니다. 주소. 자, 주소를 한번 볼까요?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실행. 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개념을 파악을 해야겠죠. 자, 메모리는 사실상 되게 재밌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메모리는 볼게요. 이거 지우고서 제가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요.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해요. 아파트.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 공간이 아파트처럼 이렇게 공간이 잡혀있다고 칠게요. 아파트 우리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잖아요. 4호수씩 산다고 치면은 요게 이게 메모리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DDR 뭐 5니 4니 거기에 있는 3, 4 8, 16, 32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라 칠게요. 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테스트 100을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면은 차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는 공간 랜덤으로 돼서 이 녀석이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 한 공간이 1바이트씩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배열하고 헷갈릴 수가 있구나. 어딘지 모르는 공간 여기가 이름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테스트라고 이름이 되고요. 여기 100이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스트 값을 그냥 갖고 와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데 사실상 이 테스트를 가져온다는 게,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찍고자 하는 거는 저 테스트의 값을 볼게요. 값. 이 사이즈 오브 연산자가 왜 들어가 있어? 자, 이거는 크기죠, 크기. 테스트의 크기라고 해서 사이즈 오브 연산 치고 값은 여기가 그냥 테스트가 들어가야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좀 편하게 볼 수 있으려나? 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천천히 해볼게요. 우리가 실행을 한다고 치면은 자, 슬로우로 갑니다. 뿅 내려와서 테스트 100 선언하면서 100 값을 넣어라 라고 이 녀석을 만나게 되면요. 메모리 어딘지 모르는 공간 여기가 딱 잡혀서 이름이 테스트가 부여가 되고 요 안에 100 값이 들어간 상태에서 뿅 돌아가요. 자, printf를 만났어요. 테스트 값 찍으래요. 그럼 얘가 뿅 가요. 왜? 우리는 이름이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요 값을 그대로 %d로 출력을 해주고서 내려옵니다. 자, 이 사이즈를 재보라고 하면은 요 녀석의 사이즈니까 테스트의 사이즈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 크기가 아니에요. 데이터 타입의 크기예요. 그래서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과 인트형 4가 나오는데 주소가 뭘까요? 자, 이건 뭐냐면은 야, 너 테스트 실제 주소 뭐야? 하면은 주소라는 건 재밌는 게 이거 보이죠? 16진수로 된 요 녀석. 요게 사실 메모리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편하게. 이게 메모리가 아파트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1층에는 어떻게 돼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뭐 잘 몰라요. 내가 뭐 7층이나 칠게요. 701호, 702호, 703호, 704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 주소, 번지. 그래서 치어너 책을 많이 보게 되면요. 주소, 번지 이런 개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로 치면은 예를 들면 야, 홍길동 집의 값 뭐야? 라고 했을 때 100인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홍길동 집 주소 서울시 서울시 송파구 땡땡땡땡땡땡 몇 동 몇 호? 그 안에 있는 값 뭐야?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해요? 할 수 있는데 이 당시를 생각해야 돼요. 1970년대. 이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반드시 필요했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상황 고증이.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은. 왜? 메모리 용량이 크니까. 저 당시의 메모리 용량은 지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작았어요. 그래서 문자 하나, 변수 하나가 소중했기 때문에 메모리를 재활용해야 되고 메모리를 지워줘야 되고 메모리가 필요할 때만 할당을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시점
그 시대적 고증이 있기 때문에 기술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우리가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 소를 이용해서 동력, 그죠? 말이나 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동시키잖아요.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차가 있잖아요. 마차. 마차를 통해서 이동 수단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마차로 이동해야지.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기차도 있고, 그죠? 이동 수단이 많잖아요. 시대적 고증이 있는 거예요. 같은 컴퓨터지만 옛날 초창기 컴퓨터는 워낙 그죠? 발달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C 언어는 워낙 완벽하고 기술적인 호환이 좋고 그 C 언어를 통해서 이런 윈도우 프로그램, 윈도우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기술들이 어려워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시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C 언어에 있는 기술들을 어느 정도 습득할 수가 있어요. C 언어를 통해서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개념. 아, 이때 당시에 메모리를 할당하기 위해서 주소라는 개념을 썼구나. 그래서 포인터라는 게 되게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C 언어를 아직도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정말 잘 만들어 놔서 잘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이야.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포인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드레스, 주소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옛날 분들, 개발 초창기 배웠던 지금 어르신들이죠. 옛날 뭐 개발 회사의 소장이나 박사님들 보시면은 나이가 60, 70, 80 되신 분들은 이걸로 진짜 하루 종일 밤새고 되게 고생을 하면서 개발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라는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조금 더 이제 검증해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으면요. 사실 뭐 이렇게 여기서 조금 더 검증해 볼까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인트 테스트 ADDR 뭐 주소라고 해서 우리가 뭐 10칸짜리 배열 한 개 선언해 볼게요. 네. 그 선언하고선 볼게요. 16지수를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10칸짜리 집이잖아요. 이렇게 선언하면은 어떻게 돼요? 테스트 자, 볼게요. 요거가 0번째, 1번째, 2번째 주소를 한번 찍어 볼게요. 예? 그러면은 뭐 확실히 알겠죠. 이렇게. 어딘지 모르지만 주소가 잡혀 있어요. 자,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짠! 뭔가 순차적으로 증가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조금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볼게요. 자,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삽입이 된 거예요. 예? 내려왔을 때 테스터 어들의 ADDR이라는 배열이 어딘가 모르지만 여기 잡힌 거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배열은 사이즈가 크니까 이게 지금 4칸이 아니에요, 원래. 이 옆으로 쭉 뭐 몇백 개, 몇십만 개가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타트가 뭐 여기라고 칠게요. 여기라고 칠까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16진수로 16진수를 정수화 시키면 편하겠지만 여기라고 칠까요? 여기 3개니까 여기부터 시작이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보시면 몇씩 증가해요? 4씩 증가네요. 4씩. 그죠? 왜? 인트니까. 그죠? 인트 4바이트잖아요. 공간. 그러니까 이 4바이트 공간 이제 주소만큼 이렇게 여기 크기만큼 주소가 할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주소예요. 근데 주소는 책마다 달리 설명돼 있지만 그냥 편하게 공간이 4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편해요. 인트 4바이트라고 해서가 아니라 4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더블로 칠게요. DOUBLE 이렇게 더블로 썼어요. 더블로 치면은 뭐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동돼요?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8바이트씩 이동은 돼요. 예. 8칸씩. 근데 이거를 크기별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 주소가 차례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편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보면은 16진수예요. 16진수. 8 돼서 8을 다시 더하면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이 주소가
어, 뭐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다시 차로 해볼까요? 차 실행해서 차 실행 이렇게 또 차례대로 한 개씩 한 개씩. 네. 크기, 그러니까 포인터의 크기는 내가 아까 좀 헷갈리게 할 수도 있네요. 포인트의 크기는 4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주소의 크기는 지금 주소는 지금 할당받은 이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대로 그냥 차례대로 올라간다고 하는 게 더 외우기가 편하겠네요. 예. 그래서 인트형으로 되면은 이렇게 4씩, 뭐 더블 형태로 되면은 뭐 8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메모리의 크기를 내가 할당받은 거지만 이게 아파트 주소처럼 생겼지만 요 주소 호수가 크기를 따라가서 하나씩 증가되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혼란을 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포인터라는 거를 배우게 되면은 이게 크기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기 포인터인데 그게 사이즈가 4로 고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된다는 거를 보시면 돼요. 자, 주소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어렵다는 포인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포인터. 포인터. 짠. 자, 요거까지만 알면 일단은 개념은 이제 습득되는 겁니다. 자,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야, 힘들죠? 예. 변수예요. 자, 쓰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한번, 아이고,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짠 넣어볼게요. 자, 이 쌍따옴표는 이게 복사해서 쓰면은 요 녀석들은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인식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아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돼요. 인트 넘은 100이 저장돼 있어요. p 넘은 포인터 변수예요, 이게. 포인터 변수. 이렇게. 일반 변수고요. 자, 포인터는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주소. 자,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역슬래시 n을 안 넣으면은 저렇게 일자로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불편하죠. 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교를 해봅시다. 비교. 비교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넘은 100 맞고요. 포인트 피넘에도 100이 적용됐어요. 자, 이게 개념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포인트 처음 할 때 정말 저도 그렇고 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맛보게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게 편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게 num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 num. num이라는 변수가요. 이렇게 int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이 된 거고요. 이 안에 편하게 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예. 자, 피넘이라는 건 뭐냐? 피넘이 이렇게 있어요. 자, 피넘이라는 거는 어, 이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 16진수로 된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요 녀석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요게 여기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아, 이해하기 힘들죠? 네, 다시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어, 주소 값을 찍어보면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num의 주소, 그죠? 퍼센트 %p라고 해서 얘의 주소를 찍어 볼게요. 그리고 pnum이 값을 찍으면 되겠죠. pnum은 진짜 이 녀석은 엔드 표시 쓸 필요 없어요. 얘 자체가 주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짠! 실행해 보면은 요래요. 아유, 줄을 바꿔주니까 이런 식으로. 실행. 아유, 실행해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보기 편하겠네요.
짠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이 주소 보이죠? 주소. 요 녀석의 주소가 여기에 복사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컨트롤하는 녀석이 주소. 그러니까 우긴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 이때 당시에는 그냥 모르니까 얘도 인트예요. 인트형이지만 의미가 없어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4바이트 고정이라는 게 이게 요 녀석이 웃긴 거 있어요. 피넘의 크기 여기 크기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넘의 크기예요. 넘의 크기고 넘 값의 사이즈 오브 연산자.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크기를 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크기가 사실 왜 중요하냐 하는 거 나중에 또 메모리 컨트롤하는 법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지금 어렵지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좀 메모리에 따라 사이즈가 다르네. 8 사이즈로 나와버리네. 자, 이게 원래 이게 원래 4였어요. 근데 시스템 지금 제 메모리가 커서 그런가 8로 고정돼 있네. 되게 재밌는 게, 자 보세요. 원래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4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100이면은 이제 차도 저장할 수 있거든요. 차 형태로 해서 똑같이 차로 해도 실행하게 되면은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 저장돼 있어요. 바뀌었다. 나도 이제 알았네. 얘의 실제 사이즈는 8바이트인 거예요. 8바이트. 예. 그러니까 주소를 실컷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자릿수 늘어나면서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얘의 실제 사이즈는 4잖아요. 차로 바꾸면 1이고 더블로 바꾸면 8이고 이게 바뀌어요. 크기는. 왜냐면 어차피 여기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이 녀석은 8로 고정되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크기는. 그래서 여기 보인 것처럼 보이죠? 차로 했을 때 1이잖아요. 그죠? 차로 했을 때 1이고 인트로 했을 땐 4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요 녀석은. 예. 요 녀석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책으로 공부할 때는 4바이트 고정돼 있어 가지고 뭐 포인터 변수는 크기를 앞에 선언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 보기 좋게 요 데이터 타입을 따라서 하는 게 보기 편하다라고 할 정도로 해 되어 있는 거고, 원래 4였는데 지금은 8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세요. 진짜 책을 보게 되면 4로 고정돼 있다고 해요. 그 당시 컴퓨터 책들은. 지금은 또 8로 바뀐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많이 바뀐 건지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주소를 저장하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C 언어 특유의 데이터 체인지 함수에서 또 쓰여요.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포인터. 그 포인터라는 녀석은 주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주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값을 찍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찍어내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한번 만나는 순간 이제 어, 어, p 넘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이 저고요. 피넘이 친구예요. 친구한테 내가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집 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사이즈 오브 빼버리고,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네, 주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소를 넘겼어요. 여기서. 그래서 같은 집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볼게요. 그 안에 있는 값들을 찍어볼게요. 찍는 것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간에 값을 바꿔볼게요. 내가 여기 넘이 지금 100이잖아요. 넘에다가 내가 이거를 1000사로 바꿨어요. 값을. 값 변경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소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값이 같이 바뀌어요. 왜 이렇게 발음 안 돼요?
왜 마이너스 20이에요? 아, 이건 인트인데 지금 차로 했기 때문에 천사를 저장을 못하니까 오버플로우, 이게 메모리가 벗어나서 그런 거고요. 인트형으로 하면은 처리가 잘 되죠. 예,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래요. 127을 넘어가면서 이게 천사로 지금 바꿔서 변했으니까.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죠? 친구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바꾼 거잖아요. 내가, 넘은 나고 이게 친구 집이라고 해요. 친구가 바꿔볼게. 친구가 다시 여기를 뭐 7777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친구가 바꿔도. 그러니까 친구가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맛있는 걸 먹어버렸어. 내가 들어봤으니까, 야, 너 그거 먹었어? 없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포인터는 단순하게 주소값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실제 주소가 넘어가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실제 주소가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포인터를 통해서 값이 변경돼도 기존의 값들도 다 변경된다. 기존의 값이 변경이 돼도 포인터도 주소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도 영향을 받는다. 둘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공유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나중에 함수 혹은 구조체에서 주소를 넘겨서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만들 때 정말 많이 써요.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메모리가 효율적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 집이 하나밖에 없어. 가난하다는 건 좀 그렇고요. 내가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내가 친구랑 대학교를 다녔는데요. 서울에서 다녀. 근데 굳이 우리들이 돈을 아끼려면 메모리가 돈이라고 칠게요. 돈이 얼마 없어. 아껴서 어떻게 해요? 집 한 칸을 마련해 가지고 야, 나는 저기 오후에 수업이 있고 오전에 알바한다. 그리고 나는 오전에 수업이 있고 그리고 나는 오후에 알바를 해. 서로 공유하자.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면 편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 같이 쓰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약간 비유가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서로 쓰고 빼고 그 냉장고 주소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공용으로 쓰는 곳을. 근데 좀 약간 이제 통째로 쓰기 때문에 좀 비유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거하는 친구한테 집키를 넘겨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거하는 친구가 집에 있는 것들을 쓸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용을 하시면은 이해를 좀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 상당히 어렵죠. 배열과 포인터는 좀 더 응용되면은 다음에 또 다루게 되면요. 더 머리가 복잡해요. 상당히. 그래서 여기 더 응용되는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한다고 치면은 일단 개념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6강은 6-2죠. 어떻게 보면 두 개 나눴으니까 파트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